안녕하세요. 행꾸입니다. 물티슈가 플라스틱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물티슈 10장에는 500ml 생수병 용기 하나만큼의 플라스틱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입을 닦고 손을 닦을 때 아무렇지 않게 쓰던 것이 알고 보니 플라스틱 덩어리라니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물티슈 사용 금지라고 가족들에게 선언한다면 불만이 커질 수 있잖아요. 대신 이렇게 소장수건을 케이스에 넣어 물티슈처럼 뽑았으면 어떨까요? 적은 양으로도 케이스에서 잘 뽑힐 수 있도록 전용 스프링을 사용하기도 하던데요. 이런 물티슈 스프링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절사로 쉽게 만드는 팁부터 외출 시 쏙 넣어 다닐 수 있는 휴대용 파우치까지 봄에 어울리는 상큼한 딸기 수건을 만드는 방법도 준비했습니다. 딸기 자수 디자인은 행꾸 공식물에 올려두었습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소장 수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장을 대각선으로 접어 가위집을 넣어주세요. 한 홀을 찾아 천천히 부드럽게 당겨줍니다. 끝까지 당겨졌다면 반대편 면에 가위로 가위집을 넣어주세요. 홀을 천천히 뽑아줍니다. 홀을 뺀 자리를 기준으로 잘라주세요. 소장을 다시 한번 반으로 접어 같은 방법으로 잘라줍니다. 소창의 폭은 제조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19인치 소창으로 폭은 약 48cm입니다. 이보다 폭이 좁은 소창의 경우 앞의 방법으로 재단을 하게 될 경우 원하는 사이즈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사이즈를 테스트하고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반으로 접어 뒤집어 마감하기 방식으로 소창 수건을 만들 텐데요. 자수심지를 원하는 위치에 부착해 줍니다. 라인을 따라 스티치해주는 디자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시작점에서 바늘을 빼내어 한 땀 스티치해주세요. 다시 한 땀 건너 바늘을 빼낸 후 한 땀 되돌아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며 스티치를 이어갑니다. 딸기선을 따라 정확히 바늘을 넣고 간격을 일정하게 바늘의 방향이 직각이 유지하도록 신경 쓰며 작업하면 보다 예쁘게 스티치할 수 있습니다. 딸기 씨앗의 정 크기만큼 한 땀씩 스티치 해주세요. 귀엽고 앙증맞은 딸기를 표현하기에 딱 좋습니다. 잎부분도 딸기와 같은 방식으로 백스티치를 이어갑니다. 딸기잼처럼 꽉 찬 느낌을 살린 필링 스티치 디자인입니다. 스케치 딸기처럼 라인을 따라 백 스티치를 이어갑니다. 딸기는 롱의 스티치로 채워줄 텐데요. 먼저 스티치 길이만큼 가이드선을 그어주세요. 시약 간격이 적당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선을 그렸습니다. 너무 앞쪽에서 시작하면 길이 조절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뒤쪽에서 시작해 자연스럽게 이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스티치 이름처럼 한 번은 짧게, 한 번은 길게 가이드선을 따라 짧은 스티치는 한 칸, 긴 스티치는 두 칸 간격으로 놓아줍니다. 이 패턴을 반복하면서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이어갑니다.
한 줄을 마쳤다면 다시 앞쪽으로 돌아 비어있는 부분을 채운 뒤 다음 줄을 이어갑니다. 잎은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와 더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혼합하여 스티치해 줬어요. 스케치 딸기처럼 시드 스티치를 놓아주세요. 자수한 면을 뒤집어 1cm 간격으로 시접선을 그려주세요. 올을 빼서 재단했기 때문에 소장의 뒤틀림을 조금씩 잡아주어야 하는데요. 한꺼번에 시침핀으로 고정하기보다는 한 면씩 고정하면서 작업하면 수월하게 뒤틀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창구멍을 제외하고 내면을 홈질해주세요. 작업하면서 다림질하기에 다소 번거롭게 느껴져 룰러로 눌러 보았는데요. 다림질만큼 깔끔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무난한 정도였습니다. 있으면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 작업만을 위해서 구매하기엔 만족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은 사선으로 자르고 창구멍으로 뒤집어 주세요. 시접선을 정리하고 창구멍은 공구르기로 마감해 줍니다. 내면의 테두리 부분을 한 번 더 홈질해 주세요. 이제 자수 패치를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잼 딸기와 같은 방법으로 스티치하여 딸기를 완성합니다. 안쪽에 잎사귀는 V자 형태로 플라이 스티치를 놓고 나머지는 백 스티치로 마무리해 주세요. 자수 심지를 최대한 밀착하여 잘라줍니다. 자수한 면적만 제외하고 소장의 여분도 잘라줍니다. 자수 심지의 접착 성분을 활용할 텐데요. 물에 30초 정도만 짧게 담갔다 헹구고 물기를 꽉 짜주세요. 5분 이상 담그면 접착 성분이 모두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마치 풀을 먹인 것처럼 빳빳한 자수 패치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하여 소장 수건을 만드는 방법을 모두 안내하였습니다. 다양한 딸기 디자인이 있으니까요. 스케치 딸기와 잼 딸기 스티치 방법을 활용해 마음껏 배치해 보세요.
완성된 소창 수건을 차례대로 반씩 겹쳐 접어줍니다. 이제 휴대용 파우치를 만들어 볼게요. 물티슈 캡을 활용하는 법 익히 들어보셨죠? 하지만 저처럼 처음 만들어 보는 분들을 위해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의할 점과 한층 업그레이드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창 수건 사용하고 나면 그냥 가방에 넣어두기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지퍼백 2장을 겹쳐 바느질로 이어 붙였습니다. 처음엔 양면 테이프가 없어 본드를 사용했는데 미끄러지면서 잘 붙지 않더라고요. 글루건을 사용하면 또 열로 인해 녹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접착은 가능했습니다. 다만 자수 패치의 경우 글루건의 열이 실 사이로 침투하면서 다음 비닐면까지 붙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분리하는 과정에서 비닐이 찢어지고 제 맴도 찢어지고 비닐이 열에 녹으면서 유해 성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되었습니다. 안전하고 깔끔한 부착을 위해 양면 테이프를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캡을 마저 붙이고 나서 잘랐더니 단면이 울퉁불퉁해졌어요. 왼쪽 상단의 영상처럼 비닐을 먼저 자른 후 캡을 붙이면 훨씬 깔끔하고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접어둔 소창 수건을 넣으면 속속 편리하게 뽑았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장까지 깔끔하게 빠져나오죠. 사용한 수건은 뒷면의 공간에 따로 분리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를 위해 이런 물티슈 케이스 많이들 사용하시죠? 하지만 물티슈가 바닥을 보일 때 끝까지 잘 뽑았으려면 물티슈 스프링을 깔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비싼 건 아니지만 저는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철사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얇은 철사인데요. 다이소 원액 코너에서 1,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철사를 매직펜 두께에 맞춰 9번 정도 감아줍니다. 감은 철사를 겹쳐 눌러주면 간격이 줄어들어 더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만든 스프링을 총 5개 준비해주세요. 작년에 썼던 A6 캘리페이퍼가 남아있어 활용했고요. 없다면 얇은 박스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스프링의 끝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구멍을 일정하게 뚫기보다는 하나하나 위치를 맞추며 구멍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구멍을 뚫고 스프링을 끼운 후 테이프로 고정해 주세요. 한쪽 면에 모든 스프링을 고정했다면 반대쪽 면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데요. 반대쪽 면은 가운데 스프링을 기준으로 상하 중심을 맞춰 이어줍니다. 밖으로 나온 철사는 테이프로 고정한 후 종이를 한 겹 더 덧대어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박스를 사용했다면 겉면은 조금 더 얇은 종이로 감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생각보다 견고하고 깔끔하죠? 이제 케이스에 넣어 볼게요. 끝까지 쏙쏙 잘 빠집니다. 욕실에 두고 페이스타올로 사용해도 좋고 여기에 물만 적셔주면 물티슈보다 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가족과 지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영상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